상자 같은 걸 들고 있었죠. 네. 그리고 마트에서는 물건 사느라고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밑에가 안 보이죠. 주로 위에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수근이하고 미선이는 굉장히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근이하고 미선이를 못 보는 거예요. 정답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건을 다니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시야가. 그래서 부딪혀서 넘어진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맞히겠는데요. 네, 맞췄죠? 네. 이게 정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고 나왔을 때는 안다는 얘기예요. 멋진데요. 와. 네. 제대로 제가 만약에 정답이 맞히시겠는데요? 아니면 이거를 야, 1분 동안 생각해. 때려주세요. 1분을. 자, 꼼짝 못하겠죠? 맞았나 봐. 진짜. 내가 안다고 해서 나왔으니까. 삼촌,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늑심 맞아. 늑심 맞았어, 늑심. 너무 어렵다, 근데. 얼려래. 뭔가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셨어요. 제가요? 네. 근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봅니다. 기계? 약간만 더 주세요. 기계인데. 네.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아마 이거의 시초가 나옵니다. 그래요? 도둑놈이 어디 가서 열려라 참깨를 하죠. 야, 결정적이다. 자동문이라는 거를 이게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그냥 손을 뻗으면 다시 열릴 줄 아는데 사실 잘 안 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린 아이들이 그 자동문, 유리 자동문이나 유리문, 이 자동문에 의한 사고. 확인합니다. 제발 맞아라. 야, 그렇구나. 자동문. 맞아, 이거였어. 자동문.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자동문에 의한 사고입니다. 저 억지로. 미선 엄마. 철수 엄마도 장 보러 왔나 봐요. 먼저 미선이의 경우 엄마가 철수 엄마와 잠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엄마에게서 떨어져 혼자 놀게 됐고, 그러던 중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문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때마침 한 사람이 자동문을 통해 나가자 열려있는 문 사이로 따라 나가던 미선이는 닫히는 자동문에 얼굴을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됐고, 아이고야. 수근이의 경우 수업 시간에 맞춰 학원으로 급히 오다가 자동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뛰었는데 갑자기 닫히는 자동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팔이 끼어 골절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자동문은 에너지가 절약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반면 자동문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사고 건수는 4년 전보다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동문 사고의 30% 이상이 10세 이하의 어린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에 왜 어린이들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자동문은 센서로 사람의 형체를 감지하여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원리입니다. 이때 센서는 문 앞의 전체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감지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동문의 사각지대는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자동문의 센서는 정면에서는 100도, 측면에서는 약 30도 정도의 사선으로 감지하게 되는데, 이때 나머지 부분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쪽하고 옆쪽. 야,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실제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끈과 테이프로 사각지대를 표시한 뒤
사각지대로 사람이 다가갈 때 문이 열리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사각지대로 사람이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열리는구나. 실험 시작. 오른쪽 사각지대로 실험민이 걸어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분명 문 근처에 사람이 있는데도 굳게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네. 자, 그렇다면 다른 측면인 왼쪽 사각지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문 가까이에 사람이 다가갔는데 역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 상황에서 앞 사람이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을 때 측면 사각지대로 사람이 뒤따라 들어갈 경우 자동문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미선이의 사례처럼 분명히 측면이 아닌 정면으로 지나갔는데도 왜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 정면 사각지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어린아이 키인 130cm 이하의 마네킹을 정면 사각지대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어른이 먼저 문을 통과하고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이 지나가자 놀랍게도 문이 닫혀버립니다. 왜 안 열려? 분명 센서 감지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닫혀버리고 마는데요. 왜 그러죠? 앞에 사람한테 가려서?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감지하는 적외선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가 큰 어른은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130cm 이하의 키가 작은 아이들의 경우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동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자동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자동문이 닫힐 때의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더라고요. 먼저 토마토가 자동문에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끝부분에 세죠. 실험 시작. 그렇죠. 오! 자동문이 움직이자 토마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보다 좀 더 단단한 애호박은 어떨까요? 애호박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죠? 제가 실험 시작. 깨질 거예요. 애호박 역시 토마토처럼 으깨지고 마는데요. 와, 애호박.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애호박이 두 동강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수 캔을 넣어보겠습니다. 야, 설마. 과연 음료수 캔은 저거는 어떻게 저건 안 될까요? 되겠죠. 터져요. 실험 시작. 알루미늄이고 안에 차 있는 데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단단한 음료수 캔도 한 번에 터져버릴 만큼 강력한데요. 제가 우유팩을 뼈와 넣고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한다면 피부가 찢어지는 것은 물론 골절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문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2008년 12월 5살 지민이는 동네 목욕탕에서 자동문 아래쪽 틈에 발가락이 끼어 6바늘을 꿰매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험하구나.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스포츠센터에서 6살 어린이가 문이 열리자 머리를 내밀고 보다가 자동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머리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동문에는 센서가 감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문 설치 관리자는 안전 센서를 상부와 측면에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문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문을 지날 때는 절대 측면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정면을 통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문을 향해 급하게 뛰어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